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바이오 알바킹입니다. 지금 학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월드 ADC하고 에스모가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임상 연구한 결과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결과가 나쁘지 않고 괜찮게 나온다라는 인상을 이번에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대를 많이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됐고요. 점검을 해보면 월드 ADC에서 기대를 많이 받았던 레고캠 바이오가 임상 결과를 발표했는데 결과를 발표한 거는 중국 쪽을 제외하고 판권을 가지고 있는 익수다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결과를 보면은 임상 1A상하고 B상으로 나눠서 실시를 했고요. 1A상은 상반기, 그 다음에 1B상은 하반기에 이제 환자를 모집해서 했는데 전체 반응률을 보면은 1A상만 보면은 66.7%라는 상당히 양호한 결과가 나왔고요. 그런데 1A상하고 1B상 합친 환자의 ORR을 보면은 46%로 약간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1B상 환자들의 투여 횟수가 아직 부족하다. 시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ORR도 상승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1B상 환자를 합친 전체 ORR에 대한 숫자는 상당히 중요하고 의미가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상세 내용은 12월 컨퍼런스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는 용량도 경쟁 약물 대비해서는 적게 투여를 했고 그리고 안전성도 검증을 했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는 3대 종양학회 중에 하나인 에스모에서 HLB가 임상 3상 간암에 대한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 두 개를 병용하는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체 생존 기간과 무진행 생존 기간에서 유효한 통계치를 발표하면서 임상 성공을 알렸고 더군다나 전체 생존 기간 중간값에서 최장기간 그 전에 이제 발표한 키트루다하고 렌비마가 21.1개월이다. 그래서 최장이라고 했는데 바로 리보세라닙하고 캄렐리주맙이 발표가 되면서 22.1개월로 갱신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체 생존 기관에서 상당히 우수한 그 약효를 보여줬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제 FDA 승인까지는 순탄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벨루에이트라는 바이오 전문 분석지에서 언급을 한 내용을 보면은 이제 캄렐리주맙은 중국에서 현재 간암 2차 그 치료제로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약을 개발한 중국의 지앙수라는 회사는 미국에 아무런 근거도 갖고 있지 않다. 그리고 FDA에 서류를 제출한 적도 없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20년에 새롭게 간암 1차 치료제로 승인이 된 약이 있는데 티센트릭하고 베바시주맙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용 약 대비해서 두드러지게 나은 점이 없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부작용입니다. 3에서 4등급 이상 반응 발생률이 80%가 넘기 때문에 사용 시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HLB 관계자는 부작용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임상 환자가 아시아인이 많이 포함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FDA하고 승인을 받은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립하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장의 관심은 10월에 있을 예정인 HLB의 FDA 프리-NDA 미팅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제넥신에 대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넥신에 대한 내용은 신문 기사에서도 그렇게 많이 다루지는 않고 있는데요. 결과가 아직은 최종 결과는 아니지만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DNA 백신입니다. 언제 한번 이제 제가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백신은 치료용 백신과 예방용 백신이 있는데 암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치료용 백신입니다. 그리고 현재 암이 걸린 환자의 종양에서 그 환자의 특이한 신항원을 추출을 해서 그 항원의 DNA를 플라스미드에
그 사이에 끼워 넣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DNA를 우리 몸속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러면 그 DNA가 뭐를 만들어내겠습니까? 메신저 RNA를 만들어내고 다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데 그 단백질이 항원으로 작용을 하고 그래서 우리 면역계를 자극을 하게 되는 거죠.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보면 진행성, 재발성, 자궁경부암, 말기 환자의 그 특이 항원, 그 개별 환자의 특이한 신항원을 끄집어내서 그 DNA를 플라스미드에 삽입한 다음 전기천공법으로 환자에게 주입을 하게 됩니다. 전기천공법이라는 것은 정기적인 자극에 의해서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들이 순간적으로 그 인지질 이중층 막이 열리게 되고 그 사이로 플라스미드에 들어있는 DNA를 집어넣는 방법입니다. 환자에게 약간 통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신항원에 대한 것들을 이제 보면은 자궁경부암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인체 유두종 바이러스 16형과 18형의 단백질의 특정 부분인 에피토프 5하고 6를 만들어낼 수 있는 DNA를 삽입하게 됩니다. 이번에 발표한 제넥신의 임상 이상 결과는 객관적 반응률이 31%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행성, 재발성이기 때문에 말기암 환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숫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응 지속 기간도 12개월, 그리고 전체 생존 기간도 17개월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특이할 만한 사항은 키트루다 단독 치료할 때는 키트루다는 PD-1을 타겟팅 하는 거기 때문에 PD-L1 음성인 환자에게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데 지금 25% 정도의 반응률을 보였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백신의 약효는 이제 확인은 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데이터가 나와야 될 텐데 올해 말에 최종 임상 결과가 보고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ABL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상은 아니고 비임상입니다. 이중 항체를 만들고 있고요. 최근에 한번 소개해드린 룬스미오라는 로슈가 만든 이중 항체가 신약 승인을 받았죠. 거기에다가 얀센도 테크베일러라는 약을 유럽에서 조건부 승인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중 항체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ABL이 하고 있는 것은 아직은 임상 단계는 아니고 임상 전 단계인데 T세포의 CD3를 이중항체니까 한쪽 손으로 잡고 나머지 손으로는 CLL1이라는 암세포를 잡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암세포를 잡음으로써 정확하게 표적을 T세포가 공격하도록 인도하는 그런 시스템이다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대부분의 치료제가 나오는 부분이 T세포의 CD3를 한 손으로 잡게끔 합니다. 그러면 CD3를 잡는 순간 T세포를 자극하게 된다고 하고요. 나머지 한 손으로 암세포를 잡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룬스미오라든가 테크베일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 손으로는 CD3를 잡는 게 공통점입니다. 이번에 ABL에서 얘기하는 거는 동물 효능 시험에서는 효능을 확인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내년 초에 원숭이 독성 시험을 통해서 안전성을 확인하겠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임상을 할 때하고는 거꾸로 비임상을 할 때, 즉 영장류 동물을 실험할 때는 약효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안전성을 테스트를 한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오 이뮨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오 이뮨텍은 마찬가지로 T세포를 증폭시키는 작용을 하는 치료제입니다. 그러니까 암세포를 공격하려고 그러면 일단 T세포가 많아야 되죠. T세포 중에서도 CD8, 살상세포가 많아져야 되는데 이 CD8을 대량으로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런 사이토카인인 인터루킨 7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원래 이 인터루킨 7은 우리 몸속에서 나오는 물질이긴 하지만 금방 사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네오 이뮨텍 같은 경우에는 지속성을 증가시키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안으로 더 깊게 들어가면은 단백질 DNA 조작에 의한 합성에 의한 단백질 DNA 재조합 기술이 들어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의 그 밑에 뿌리 부분을 유전자
조작을 가해서 반감기를 늘려서 생체 이용률을 증가시키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한마디로 DNA 재조합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 기술을 가지고 T세포를 더 증폭시키는데 치료제를 만들겠다라는 아주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 거죠. 임상 실험을 하면서 주로 봤던 이제 목적들을 보면은 T세포가 얼마나 증식되었는지, 그 다음에 만든 T세포가 얼마나 종양 안으로 침투가 되었는지, 그리고 T세포가 증가한 종양 미세 환경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늘어난 T세포가 항암작용을 하는지, 비례해서 항암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관찰들이 이루어졌는데요. 이러한 회사의 바이오마커 연구 결과가 포스터 형식으로 게재가 되었습니다. 결과를 보면은 적응증으로는 췌장암 그리고 MSS 대장암이라는 대다수의 정증을 차지하면서 난치암으로 되어 있는 MSS 대장암 그리고 난소암 환자들이 전체 환자 중에서 80% 이상에서 종양 미세 환경 내 T세포 침윤이 발견이 됐다, 관찰이 되었다라는 결과를 발표했고요. 또한 50%의 환자에서 약물, 그러니까 엔티 인터루킨 7을 1회 투여만으로도 5배 이상의 CD8을 표면에 가지고 있는 킬러 T세포가 5배 이상 증가했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회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 췌장암이라든가 대장암 환자의 환자 수를 더욱 늘리는 겁니다. 지금은 25명씩 계획을 하고 했었는데 25명씩을 더 늘려서 50명을 잡아서 임상 2A상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임상 2A상이 전체 나와야 어느 정도 통계치도 얘기하면서 통계적인 의미를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임상은 추가적으로 11월 달에 열리는 SITC에서 구두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1일에 발표하는 내용들이 중요하게 참고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임상 결과에서 나쁘지 않은 데이터를 보였는데요. 네.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 긍정적인 결과가 주가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바이오 기업들의 진짜 주가 모멘텀은 혹시 언제가 될 거라고 보실까요? 네, 그 좋은 결과를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많이 반영하지 않는 거는 지금 시장 분위기가 그렇다라는 것을 반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뭐 금리,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체 인플레이션에 받는 영향이 바이오 산업에는 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발표되고 있는 임상 결과보다는 전체 시장 분위기가 더 크게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러한 분위기는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발표되고 있는 내용들은 최종적인 결과 발표가 난 부분들은 대부분 없고 조금 더 관찰이 필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중간 단계의 결과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한 번 더 봐야 된다는 생각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간 단계, 특히 임상 2A상이나 아직은 최종 단계의 그 통계가 나오지 않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통계로 나온다 그러면은 주가에는 충분히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